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차고 할 차례입니다. 차고. 자, 페이지는 211페이지입니다. 자, 21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차고인데요, 차고. 자, 제가 지난 시간 동기의 차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212페이지. 자, 3번에 보시면은 중요 부분 차고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차고는 취소를 하려면 요건이 필요하죠. 차고 요건 두 가지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건 중요 부분에 차고이어야 한다. 사수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요건을 갖췄을 때 이 차고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자, 관련된 판례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중요 부분 차고입니다. 자, 밑에 지금 양괄호 2번하고 3번에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판례, 그리고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해당하는 사례에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토지 현황과 경계와 관련된 차고가 나옵니다. 현황 차고. 가장 기본적인 차고예요. 현황 차고.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땅을 샀는데, 을이 땅을 매수하였는데, 을은 매수하면서 생각했어요. 을의 인식. 나는 지금 논을 산다. 논을 산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논이 아니고 절반 이상이 하천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죠. 그리고 이거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 부분 맞다. 자, 여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괄호 속에 나와 있죠. 농지로 알고 매수했다. 측량해 보니까 절반이 하천이었다. 이러면 중요 부분 맞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의 채무자 동일성 관련된 차고입니다. 뭔 말이냐? 갑이란 사람이 병하고, 자, 갑이 병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했어요. 자,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다는 건 누군가는 저당권자가 되고 누군가는 담보를 제공하는 설정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병이 근저당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 병이 누군가에게 돈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얘가 채권자죠. 채권자. 자, 갑이 근저당권 설정자예요. 설정자. 그러니까 갑이 지금 담보 제공하고 있죠. 담보 제공. 여기 담보 받으세요. 담보 제공. 자, 근데 담보를 제공하는 건 갑인데 병으로부터 돈 빌린 사람은 을이라는 거지. 채무자 을. 이러면 갑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갑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보증 선 거죠. 그죠? 보증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을 빌리는 건 을입니다.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건 을인데 담보 제공은 갑이 하신 거죠. 보증 선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보증을 왜 서냐? 이 을이 갑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갑의 아버지. 아버지가 대출 못 받으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담보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갑의 인식.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을을 보증 서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인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를 보증 섰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증 섰다는 거죠. 채무자가.
서류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갑의 입장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채무자 동일성 판례. 자, 그래서 채무자 동일성과 관련된 착오도 중요 부분이 맞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중요 부분 아닌 거.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매매 임대차에서 소유자 동일성과 관련된 착오입니다. 소유자 동일성,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이고, 을이 현재 목적물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잘 하고 있었어요. 자, 을의 입장에서는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을의 인식. 저 사람이 소유자인가 보다. 저 사람이 소유자인가 보다라고 인식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던 사실은 얘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은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갑이 소유자일 것이라고 인식했는데 실제로는 소유자가 병이었다. 이게 과연 중요 부분이 맞냐는 겁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사용수익이 중요해요? 사용수익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임차인으로서 사용수익을 문제없이 하고 있었다면은 갑을 소유자라고 인식했는데 알고 봤더니 병이 소유자라고 해서 이게 을한테 무슨 뭐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못 한다는 거죠. 소유자 동일성. 자,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 매매에서 다소의 시가 면적 착오입니다. 다소라는 표현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조금 나는 거. 차이 조금 나는 거죠.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시가. 이 시가랑 관련된 거는 중요 부분 착오 아니고요. 중요 부분 착오 아니고 조금 이따 만나게 되는 기망도 아닙니다. 불법도 아니에요. 아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자, 첫째 줄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이 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습니다. 그럼 현재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있다고 인식했어? 없다고 인식했어? 없다고 인식했어요. 가압류 없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가 있었던 거죠. 완전 배신이라는 거죠. 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보증을 서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입니다. 채권자 쪽이 있죠. 채권자 쪽이 있고 채무자 쪽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채권자 쪽에서 이렇게 돈 빌려주죠. 채무자. 그리고 병이 을로부터 돈 빌리는 거에 있어서 현재 갑이 보증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갑이 보증 계약을 하면서 병한테 물어봤어요. 야, 설마 당신 재산에 가압류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 가압류 없지? 이렇게. 만약에 병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병의 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보증 섰다가 갑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압류 없지? 이렇게. 그 병이 가압류 있다 그래? 가압류 없다 그래? 없다 그러죠. 가압류 들어온 거 없는데요? 그럼 병이 없다고 하니까 갑은 가압류가 없구나 라고 인식했는데 나중에 등기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가압류가 있어 없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갑의 입장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이거 중요 부분이죠. 이 중요 부분 맞아요. 이거
가압류가 없다고 인식했는데 가압류가 있었던 거지. 이거 중요 부분 맞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등기가 돼 있긴 한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는 거지. 원인 무효. 그러면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는 것은 가압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죠. 없는 거 실제로.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아니 차고 아니죠.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둘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가압류 등기가 부당하게 집행돼서 이게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죠. 자, 따라서 밑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확인하세요. 자, 이제 오른쪽 4번 갑니다. 중과실의 여부입니다. 자, 중과실 관련해서는 양과로 2번에 보시면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직접 스스로 토지 대장, 임야도 이런 거 확인했어야죠. 근데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취소를 해요, 못 해요? 취소 못 하죠? 취소 못 하죠. 네. 취소를 못 하지요. 자, 매수인의 입장에서 논이라고 인식했는데 실제는 하천이었던 거지. 이거 중요 부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중요 부분이라고요. 중요 부분이야, 중요 부분. 그러면 중요 부분 맞으니까 을은 갑하고 했던 계약을 뭐 하려고 해요? 취소하려고 하지. 취소할게. 이게 을의 입장이죠. 취소할게.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취소를 한다는 게 황당하죠. 그래서 갑의 입장은 아니 당신 취소 못해. 당신은 취소 못해. 이게 갑의 입장이죠. 취소 못해. 논인지 하천인지를 당신은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확인 안 했잖아. 그리고 확인 안 한 게 당신한테 뭐가 있는 거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갑의 입장이라는 거지. 중과실이 있다.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을 갑이 입증하게 되면은 을이 목적물 동일성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이 둘로 쪼개져 있죠. 일단 먼저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고자에게 있다. 을이 차고자죠. 차고자. 여기 다 불러지죠. 이번 주 내내 노란색 계속 불러져요. 이상해요. 다른 색깔은 안 부러지는데. 마가씨였나? 자, 차고자. 차고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표의자. 표의자라고 돼, 표의자.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고자에게 있다. 자,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한테 있는 거죠. 갑을 상대방이라 그래요. 상대방. 이렇게 입증 책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차고자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부인하는 자. 효력 주장, 효력 부인. 효력 부인이죠. 예? 효력 부인이죠, 부인. 효력 부인이죠. 현재 을은 취소권 행사를 해서 무효로 만들려고 하죠. 무효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을은. 자, 반면에 갑은 너 취소하지 마. 취소를 못하게 하고 이거를 유효로 냅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죠. 갑은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차고자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도 확인해 보세요.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거 안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자, 위에 양괄호 1번에 입증 책임 나오고 있죠. 확인하세요. 입증 책임. 중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다. 자, 내려가서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밑에 5번. 차고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입니다. 자, 양괄호 1번. 상대방이 차고자에게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으로 손배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을 했고 을은 차고를 했고 차고의 요건을 갖춰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렇게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니까 유효였던 이 계약이 무효가 됐겠죠. 이렇게 무효가 돼버리니까 갑한테 손해가 생긴 거예요. 손해가 생겼어. 그래서 갑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 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을이 뭔가 불법을 저질렀어야 돼요. 뭐를 저질렀어야? 불법. 근데 을이 여기서 차고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지. 불법 아니고 이거는 109조의 요건을 갖춰서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첫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른쪽에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차고에 빠져서 취소를 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으로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판례, 요거 유명한 판례죠. 해제를 하고 나서도 차고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죠. 계약금 돌려받기 위해서죠. 자, 첫째 줄에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의 잔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매수인은 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고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보시면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다라고 되어 있죠.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다. 이거는 너와 나의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생각이 같다. 이런 경우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지금 양괄호 3번은 당신과 나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을 할 때는 차고 취소를 해요, 못해요? 차고 취소 못하죠? 못하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3일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습을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점점점 누적이 되는 거죠. 복습 안 하면 제자리. 복습 안 하면 제자리입니다. 자, 자연적 해석 말고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할 때. 자, 규범적 해석을 할 때에는 그때는 차고의 요건을 갖춰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적 해석을 할 때는 표의자 의도대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차고를 가지고 취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합니다.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중과실이 없어야.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취소가 가능, 취소 불가. 취소 불가죠. 취소 못합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있더라도 이 상대방 쪽에서 이거를 알고 이용을 했다면 상대방 쪽에서 이거를 알고 이용해 먹었다면은 이거는 차고자보다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죠. 이런 경우는 취소 가능, 취소 불가. 취소 가능하죠? 취소 가능.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이거를 알면서 이용을 했다는 건 이건 기망이에요. 예, 이거 기망이라는 거지, 기망. 그럼 기망이 있었으니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게 지금 어디 나오냐? 위에 양괄호 3번에 나오죠. 위에 양괄호 3번. 상대방 쪽에서 차고라는 걸 알고서 이용했을 때. 단락 둘째 줄. 차고자에게 중과실이 이 경우는 있더라도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차고였습니다. 자, 이제 사기와 강박으로 갑니다. 사기 강박. 자, 사기 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우리 민법 제110조.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10조 1항을 보면, 자, 110조 1항에 보면은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1항에서 말하는 건 상대방의 사기 강박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갑하고 을이 계약을 했는데 요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던 그 상대방 쪽에서 요렇게 사기쳤다. 강박을 하였다. 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사기 강박을 했기 때문에 이 갑의 입장에서는 그냥 요건 갖춰서 위법성이 있다면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기 강박. 근데 110조 2항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아니고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자, 제3자 사기 강박에서는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그때는 상대방 쪽에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를 하기가 1항이 까다로워, 2항이 까다로워? 2항이 까다롭죠? 1항은 그냥 취소하면 돼요. 1항은 어떻게 취소하면 되죠? 그냥 취소. 사기 강박이 있으면. 근데 2항은 그건 그냥 취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여기서 상대방 쪽에서 사기 강박을 한 것이 아니고 제3자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 쪽에서 사기 강박을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갑이 언제나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갑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는 을하고 A하고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라는 거지. 을하고 A하고 짜고 야, 네가 가서 사기쳐. 네가 사기쳐. 내가 갑하고 계약을 할게. 요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에서 을이 몰랐고 을이 전혀 이 사실을 몰랐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을하고 A하고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몰라요. 그럼 갑은 취소해 못해? 취소. 못한다.
안 어렵죠? 이거 뒤집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몰랐고 무과실이다.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알 때도 됐죠? 자, 4방입니다.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게 상대적 취소라는 거예요. 상대적 취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1번 보세요. 사기의 요건입니다. 자, 먼저 양과로 1번. 기망이 있어야 되는데, 자, 기망의 뜻은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거다. 허위 사실 고지. 근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은 것. 그런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죠. 그런 걸 부작위라 그러죠. 부작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부작위죠. 그죠?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부작위죠, 부작위. 자, 기출 판례 봅니다. 공동묘지가 아파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분양 계약을 하면서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죠. 수분양자들한테. 근데 그걸 안 알려준 거예요. 이건 부작위 기망이라는 거죠. 자, 매수자는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하거나 뭐 취소하기 싫으면은 손배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과로 2번이요. 기망의 위법성. 자, 기망의 위법성 같은 경우는 이 기망의 정도가 신의칙상 한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의칙상 한도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조금 속였다, 많이 속였다. 많이 속였다. 그러니까 기망이 현저해야 돼요. 현저한 기망이어야 된다. 현저한 기망. 현저한 기망. 많이 속여야 돼요. 그때 위법성. 그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조금 안 됩니다. 현저하게. 현저하게 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는 상품 선전 광고에서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했죠? 이러면 기망이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근데 2번입니다. 상가 분양합니다. 자, 상품 선전 광고에서 지금은 다소의 과장이 수반됐죠. 다소의 과장됐다는 건 조금 속였다는 거죠. 위법성 있어, 없어? 위법성 없다는 거예요. 취소 못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교환계약 당사자가 시가 묵비 허위 고지하는 거. 시가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죠. 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랑 관련된 거는 차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기망도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강박입니다. 자, 강박이라는 건 뭐냐? 자,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해악을 고지할 때 이게 강박이라는 거죠. 해악 고지. 그죠? 해악이라는 건 이제 불이익을 말하는 거죠. 불이익. 해코지. 해코지예요. 해코지. 해코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그냥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해악을 고지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른 거지, 소리 지른 거. 강박이다, 강박 아니다. 강박 아니에요. 강박되려면은 해악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자, 밑에 3번.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취소를 하면 되는데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렸죠? 이 경우는 그냥 바로 무효예요. 무효. 그죠? 총 들고 오면 이제 바로 무효입니다. 총 들고 강박하면. 완전 박탈. 자, 밑에 내려가세요. 양과로 2번. 강박이 위법할 것. 자, 강박에 있어서의 이 위법성 같은 경우는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보는 거죠. 수단과 목적. 어떤 행위의 수단하고 목적을 보는 거예요. 자, 관련된 판례를 한 개 보면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고소고발이에요. 고소나 고발이라고 하는 수단, 정당한 거다, 위법한 거다? 정당하죠. 고소고발이라는 수단이 정당해. 자, 근데 수단은 정당한데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목적이 위법이라는 거지. 수단은 정당한데 목적이 위법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행위는 정당한 행위, 위법한 행위. 위법한 행위라는 거죠.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박이다, 강박 아니다? 강박 맞다는 거잖아요. 네, 위법성.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 사기 강박. 여기서 이제 주로 출제가 돼요.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여기가 중요하지요.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는 그냥 취소하면 되죠. 상대방 사기 강박. 자, 근데 상대방 사기 강박이 아니라 누구 사기 강박? 제3자. 제3자 사기 강박에서는 그냥 취소 못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좀 닦을게요. 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는 누구한테 하던 거죠? A한테, 을한테. 을한테 하는 거죠? 왜 을한테 해야 돼요? 계약을 을하고 했으니까. 예? 계약을 을하고 했으니까 취소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 상대방 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거 있죠? 요거는 불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자, 그러면 갑은 이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손배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 불법을 저질렀던 A한테 행사해야 돼. A한테. 요렇게.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상대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권리는 별개입니다. 별개다. 수반하지 않아요. 수반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 지문에서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하고 했던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별개라는 거지. 그러면 취소 안 하고 손배 청구만 해도 돼요?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 그래도. 자, 밑에 이 회색깔 박스 보세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자, 기억부터. 상대방이 제3자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니은 상대방이 제3자 사기 강박 사실을 모르고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자, 밑에 2번이요. 제3자 사기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자에게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 필요 없어요? 별개. 별개라서. 맞아요. 별개라서 꼭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2번에 보시면 대리인의 기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사기 강박과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다른 상황이에요. 자, 법률 행위는 갑하고 을이 했습니다. 자, 법률 행위는 이렇게 갑하고 을이 했다. 자, 근데 A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고. A가 대리인이고 을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리인 쪽에서 사기 강박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기 강박.
그럼 이 경우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거 을이 안다고 봐야 돼, 모른다고 봐야 돼? 안다고 봐야죠. 그죠? 안다고 봐야지. 왜냐면 을하고 A는 당연히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아는 사이를 넘어서 동일시 할 수 있죠. 동일시.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다. 동일시. 설령 진짜 본인이 몰랐더라도, 설령 본인이 진짜 몰랐더라도, 자, 그리고 무과실이더라도, 그래도 이 대리인은 당사자 지위가 있는 자예요. 당사자 지위. 뭔 말이냐면 대리인 쪽에서 상대방을 사기쳤다는 건 을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A가 갑한테 가가지고 갑 뺨 때렸어요. 강박하고 뺨 때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뺨 때린 거랑 똑같다? 예, 을이 갑 뺨 때린 거랑 똑같다는 거죠. 동일시 되기 때문이에요. 당사자 지위.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언제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그죠? 한 통속이기 때문에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2번입니다. 병은 갑이 대리인 을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몰랐던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지 말고 자,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직원 보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직원. 갑이 채용한 피용자 을. 상대방 병 기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이 기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병이 기망을 당하였다. 근데 누가 기망했죠? 피용자 을이요. 얘가 직원이라는 거지. 지금. 을이 직원이고 이 갑이 사장님이네 보니까 사장님. 그럼 사장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는데 자, 요렇게 계약이 되는 건데 결국 이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님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기가 있었다. 그럼 병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를 하고 싶죠? 취소하고 싶죠. 근데 과연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직원을 제3자로 봐야 될 것이냐 대리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게 쟁점이었어요. 만약에 직원을 대리인으로 본다면 갑의 대리인으로 본다면은 병은 그냥 취소하면 되죠. 뭘로 본다면? 대리인으로 본다면요. 근데 얘를 제3자로 보면은 이때는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냐? 자, 지금 이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하고 갑은 동일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시 할 수 없다. 한 통속이다, 한 통속 아니다. 한 통속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는 대리인이다, 제3자다. 제3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취소가 가능한 그런 사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효과 보세요. 효과. 자, 첫 번째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자, 밑에 양괄호 3번 보세요. 관련 문제. 관련 문제에서 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불법 행위하고 사기 나오죠. 불법 행위하고 사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를 했고 그러면 취소를 해서 소급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자, 근데 불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이 손해배상 청구하고는 두 개가 병존하고 둘 중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서 반드시 선택. 둘 다 행사 못합니다. 자,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다 되돌려 받았다면은 더 이상 손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하면 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돌려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선택입니다. 선택. 둘 다 행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선택해서 행사를 할 수는 있는데 중첩 행사, 둘 다 행사,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밑에 도달주의 확인하세요. 자, 도달의 뜻은 첫째 줄, 사회관념상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우편물을 내 동거 가족이 받았어요. 그럼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된 거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도달된 거지. 자, 넘어가세요. 자, 양괄호 2번입니다. 도달의 입증 책임은 보낸 사람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표의자죠? 표의자에게 입증 책임이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보통 우편물입니다. 보통 우편물은 그냥 우표 붙인 거죠. 우표 붙인 거. 이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달을 추정할 수는 없어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달 추정 못한다. 근데 밑에 2번에 내용 증명, 등기 우편 이런 것들은 사인 받지요? 그럼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도달 추정 가능하다. 자, 3번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왔습니다. 이랬는데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죠.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됐다는 거죠. 도달된 거죠. 알 수 있었는데 지가 안 받은 거잖아. 지가 안 받았어야 도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째 줄에 효력이 생기는 걸로 봐야 된다. 도달됐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2번. 양괄호 3번. 도달주의 예외가 나오죠.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할 때가 있죠. 발신주의를 취할 때가 있다. 예외적인 거예요. 지금 먼저 나오고 있는 게 131조죠. 131조. 131조는 상대방의 최고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최고. 최고가 뭔 뜻이죠? 독촉이죠? 독촉. 응? 최고는 독촉입니다. 독촉. 자, 13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대방 쪽에서 최고였는데 본인 쪽에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 속에 이 발자하고 하자, 발자하고 하자, 여기에는 신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죠. 발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달주의라고 발신주의라고. 발신주의라는 거예요. 131조 발신주의.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너무 유명한 조문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뭐가 됐을 때? 발신됐을 때. 그때 성립하는 거죠. 격승발. 자, 내려가서 4번이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 없죠. 효력이 그대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일단 발송을 했어요. 갑이 편지 보냈어요. 자, 갑이 편지를 보냈다. 발송. 근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 돌아가신 거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래도 갑이 돌아가셔도 편지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지. 그래서 을한테 도달이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게 유효라는 거예요. 의사표시 효력이 있는 거다. 유효. 자, 내려갑니다. 2번. 파란색 2번. 의사표시 수령 능력. 자,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으셨는데 제한 능력자예요. 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 없다고? 수령 능력이 없다고. 수령 능력.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달을 주장할 수 없어요. 뭔 말이냐? 갑이 편지 보냈어요. 자, 갑이 편지 보냈고 그 편지가 을한테 도달이 된 거지. 근데 문제는 을이 제한 능력자였던 거지. 이를테면 미성년자. 그럼 을이 제한 능력자니까 이 제한 능력자는 보호받거든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수령 능력이 없는 걸로 봐요. 뭣도 모르고 받았다가 을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령 능력이 없는 걸로 본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도달이 됐더라도 갑이 도달된 거 아니야? 도달 주장.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한 능력자한테는 보호자가 있죠.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 그 자가 바로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계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라는 것을 안 후라면, 안 후라고 한다면은 그때서부터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죠. 밑에 빈출이라고 해서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 안 후입니다. 그러면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을 통해서 도달을 간주시켜 버릴 수 있죠. 2주가 지나면 됩니다. 2주. 자, 오른쪽 대리가 나오고 있죠. 좀 쉬었다가 대리부터 보겠습니다.